지난 2016년 2월 개성공단이 가동을 멈췄고요. 그로부터 7년이 흘렀습니다. 그런데 최근에 가동을 멈춘 이 개성공단에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. 민지숙 기자, 무슨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까? 네, 지난달 20일 이 개성공단 인근을 찍은 이 위성 사진을 확인을 했는데요. 이곳에서 이 버스와 트럭 또 인파가 움직이는 모습이 포착이 된 겁니다. 가동을 멈춘 개성공단에서요? 맞습니다. 사진안을 보시면요. 이 지역 이 가죽과 의료, 이 신발을 만드는 제조업체들이 모여 있는 공터라고 하는데요. 이 사진 분석에 따르면 이 공장 주변에 인파가 오가는 그림자가 찍혀 있고 이 쓰레기장이 가득 차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이 포착이 됐다고 합니다. 과거 특정 건물 한 곳에만 집중적으로 여러 버스가 오가는 이런 모습만 포착이 됐는데 지금은 5, 6곳에서 계속해서 트럭이 움직이는 모습 이런 게 포착이 됐다고 합니다. 이 정도 규모의 움직임은 이 개성공단 폐쇄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요. 네. 이 통일부 당국자도 오늘 이런 위성 사진을 포함해 여러 정황을 우리 정부도 분석을 했는데 현재 한 10개 정도의 공장이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. 이렇게 결과를 내놨습니다. 김준일 변호사, 그러면은 이거를 종합을 해보면 북한이 지금 개성공단에서 물건 생산하고 뭐 트럭도 왔다 갔다 한다고 하니까 이거 유통하려고 실어 나르고 이렇게 유출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? 네, 맞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뭐 가동이 중단됐었는데 지금 저렇게 아까 보신 것처럼 광범위하게 뭔가 버스도 많고 자재도 왔다 갔다 하고 이제 사람도 많이 있고라고 한다면 이제 무단으로 가동을 하고 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. 그리고 특히나 이제 한 공장 같은 경우에는 그 공장의 생산품이라든가 자재를 옮기기 위해서 이제 트럭에 바짝 붙어 있는 모습도 이제 포착이 됐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북한에서는 이제 대규모로 이렇게 개성공단을 무단으로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. 민 기자, 그리고요, 예전에 이제 개성공단이 한창 활성화됐을 때 네. 근로자들이 통근버스 타고 출퇴근했어요. 제가 기억나기로는 이제 파란색 통근버스인데 이게 평양에서 발견이 됐다고 그러던데요. 그렇습니다. 이 평양 버스가 평양에서 이 발견이 되면서 이 개성공단이 지금 가동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근거에 조금 더 뭔가 설득력을 부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. 이 사진을 보시면 이런 시내 곳곳에서 개성공단 출퇴근 버스가 포착이 되면서 실제로 인력이 이곳으로 오가고 있고 공장을 가동하는 거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추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. 자, 어쨌든 이 개성공단에 다니는 이 출퇴근 통근버스, 개성공단 근로자들, 노동자들을 위한 통근버스였는데 이게 최근 보면 이게 개성시에만 다녀야 되는데 평양에서도 지금 발견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. 박신영 부원장, 지금 개성공단이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이렇게 개성에 있어야 할 버스가 평양에서 돌아다니고 이거 우리 재산권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이잖아요. 이게 이중적이지 않습니까? 북한 땅에 있고 재산은 우리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난감한 거죠. 사실 북한이 저러고도 남을 나라잖아요. 뭐 저런 행동을 하는 나라인데 저걸 지금 우리가 뭐 선제 타격을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하겠습니까? 아이고, 뭐 선제 타격은 북한이 좀 아니죠. 뭐 예. 흔히 하는 말로 국제법을 제대로 준수하는 국가도 아니고 결국은 이 부분은 저는 뭐 테이블을 열어야 된다고 봅니다. 테이블을 열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과 뭐 그 안보적인 측면에서 적대적 관계를 유지하더라도 이건 또 경제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번 빅딜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오히려 구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최진영 변호사 뭐 하실 말씀 있으신 네, 거예요? 그 사실 제가 여기 들어오기 직전에 그 개성공단 한국 그 업체 대표 회장님과 통화를 한번 했습니다. 오. 그랬더니만 이런 기사가 있는데 했더니만 답이 의외였습니다. 새삼스럽게 이미 그 입주 업체들은 북한에서 이렇게 임의로 가동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전부터 이렇게 하고 그렇죠. 있었다는 그래서 걸 굉장히 알고 있었- 안타까워하시는데 이분들이 그 국가에서 남북 협력 기금으로 본인들의 투자 금액에 기껏해야 3분의 1도 못 받았다고 합니다. 아이고. 결국 실제 저것은 대한민국의 피땀이 얼린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그렇게 해서 지금 계속 전통문을 보내고 하는데도 받지도 않고 있지 않습니까? 네.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지난 정부에서 항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해달라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 노력을 하지 않은 그 결과 아니겠습니까? 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. 김진일 변호사, 이 관련해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법적 조치를 언급을 했는데 근데 상대가 북한이잖아요. 법적 조치한다고 이게 가능할까요? 일단 뭐 이론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뭐 손해배상 청구는 당연히 가능하긴 합니다.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개성공단에 있는 그 기업이 이제 우리 법원에다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는데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실질적으로 이제 어느 소송이든 간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면 손해가 구체적으로 얼마가 발생했다라는 걸 이제 특정을 해야 되거든요. 그렇죠.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저곳에 이제 갈 수도 없지 않습니까? 갈 수도 없어서 구체적으로 손해가 얼마인지도 산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
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승소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이게 북한이 이제 집행이 가능하냐 이런 그러니까요. 부분이죠. 그러니까 실효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. 자, 아무튼 우리나라의 이 재산과 관련된 부분입니다. 정부가 좀 더 강력한 조치를 좀 취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.